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트의 출제 기준 또는 출제 유형을 확인하는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우리 출제 유형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작업형 1과 2, 3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 유형에는 세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고 문항당 10점 배정이 되어 있죠. 작업형 제2 유형은 한 문항입니다. 그런데 4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은 작업형 제2 유형을 만점에 근접한다는 가정하에서 다른 1, 3 유형을 득점하는 형태라는 점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작업형 3 유형은 크게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카테고리별로 소문항이 등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문항에서 5문항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일 때 합격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트이죠. 자, 그럼 작업형 1 유형부터 어떤 것들이 평가 기준, 검정 기준이고 그동안 2회부터 8회 동안 실시됐던 출제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따라서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을 미리 알고 이걸 반복 연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형 제1유형은 당연히 판다스와 넘파이라는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타겟팅하게 되면 역시 데이터 전처리 파트이죠. 해당되는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또는 특정 평균값 또는 중앙값으로 대치하는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아웃라이어라 할 수 있는 이상값을 처리해서 이상값만 모아둔 레코드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특정 변환, 데이터 변환을 통해서 민맥스나 표준화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변수의 기초 통계량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기초 통계입니다. 말 그대로 민과 미디안, 표준 편차와 분산 또는 디스크라이브 메서드를 통한 기초 통계량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 출제 포인트고 또한 코릴레이션 상관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식별하는 해석 문제도 등장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판다스의 그룹 바이 메서드 또는 어그리게이팅을 통해서 특정 열 변수의 정렬 기능을 물어보게 되죠. 또는 그룹화 기능 역할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데이터가 굉장히 열 변수 값이 많아지는 형태를 와이드 포맷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이터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 특정 행의 조건을 부여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리쉐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와이드 포맷을 롱 포맷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1유형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 형태 변화를 물어보는 평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시계열 데이터 처리이죠. 해당되는 작업형 1유형에는 날짜 데이터와 관련된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문자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특정 연도, 월, 일, 요일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는 판다스의 to on the daytime을 이용하거나 daytime 함수를 갖고 와야지만 활용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 전처리 가공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여섯 번째는 판다스를 이용한 파생 변수를 물어보는 그 역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죠. 수치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파생 변수 만들기, 조건에 부합하는 파생 변수 만들기, 그룹별 집계를 통한 파생 변수 만들기, 또는 랭크, 순위 기반의 파생 변수를 만드는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출제됐던 유형을 보게 되면 6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6가지 타겟, 포인트별로 반복 연습하는 게 중요하죠. 자, 1유형 역시 판다스와 넘파이 라이브러리의 역량평가를 물어보는 문제 1유형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2유형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유형에서는 말 그대로 모형 구축하는 파트입니다. 해당되는 타겟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 모형이 될 수도 있고 회귀 모형이 될 수도 있죠.
분류 모형은 좀 더 카테고리를 구분하게 되면 이진 분류 모형인지 다범주 분류 모형인지 출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은 이 유형은 아주 정형화된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즉 2회, 3회 시험에서는 굉장히 점수가 떨어졌지만 해당되는 출제 유형, 즉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유형에서는 대부분 수험생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득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것,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인코딩 방식이죠. 특히 파이썬 파트에서는 이와 같은 문자, 오브젝트 타입을 수치로 변환해 줘야 됩니다. 이걸 인코딩이라 하죠. 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레이블 인코딩도 할 수 있고 원핫 인코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죠. 이건 수치형 데이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민맥스 정규화라든지 또는 표준화 등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데이터의 성능, 즉 모형의 정확도와 해당되는 연산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검정, 데이터 병합입니다. 우리 그동안의 시험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만 주어진 경우도 있었고 트레인 데이터를 또 분리해서 분할되어 있어서 두 데이터를 병합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의 병합 검정 방법. 또 하나, 결측치 처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되는 결측치가 주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값이 의미가 결측치가 아니어서 특정 값 0으로 대치하는 문제도 한번 출제가 됐죠. 이런 결측치 처리 검정 부분. 마지막 우리 성능 평가인데요. 해당되는 분류 모형의 성능 평가 혼동 행렬을 이용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다범주인 경우 마이크로 F1, 매크로 F1 등을 무로 출제 유형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또 회귀 모형은 당연히 평가 지표가 다르죠. 이런 평가 지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또한 분석자가 설정해주는 설정값 하이퍼 파라미터가 우리 알고리즘에선 등장하죠. 하지만 우리 시험은 1분 안에 해당되는 코딩을 완료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죠.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굳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시험 수준은 40점 근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교차 검증이죠. 우리 데이터는요, 트레인 데이터와 평가형 데이터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에는 당연히 입력 변수와 타겟 변수가 존재하게 되고 평가형 데이터에는 입력 변수만 있죠. 따라서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학습한 걸 평가형 데이터에서 적용하게 되는데 예측값을 제출하게 되는데 우리는 평가형 데이터의 모형 지표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모형의 성능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홀드아웃 하게 되면 홀드아웃 방법은 약간 바이어스, 편향돼서 출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교차 검증은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한번 간접적 평가 지표를 검증할 때 일반적으로 파이폴드 교차 검증을 통해서 나의 추정값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죠.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팩터 머신, XGBoost, 라이트 GBM 등이 있고 또 하나 KNN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등은 분류와 회귀가 둘 다 가능해야 되고 적어도 주 알고리즘 하나 선택해야 되고 보조 알고리즘 2개 정도는 여러분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차 검증 말씀드렸듯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2개를 간접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업형 제2 유형의 출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형 제3 유형 넘어가도록 하죠. 자, 가설 검증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새로 23년도에 단답형이 이와 같은 순수한 작업형 3 유형으로 바뀌어져 있고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작업형 3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 유형과 동일하게 전처리 및 데이터 처리, 가공 능력을 요하게 됩니다. 결집값 처리, 이상 지식별 또는 파생 변수를 생성한다거나
데이터의 민맥스 또는 표준화를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계적 분석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로이스틱 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 또는 교차 분석, 분산 분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하죠. 따라서 이 파트는요, 우리 필기할 때 그냥 분산 분석을 막연하게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해당되는 통계적 분석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특정 다중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0.05 유의 수준을 만족하는 통계적 유의성을 만족하는 독립변수를 선택하게 되고 그 독립변수의 유의 확률 값을 출력하라든지 또는 회귀개수 값을 출력하라든지와 같은 형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형처럼 모형을 만들고 우리 해당되는 새로운 값을 주어지게 되고 그 값의 모형을 통한 예측 값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모형 평가 및 해석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모형, 모델을 하게 되고 다중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결정계수 값을 요구한다든지 로이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잔차 이탈도를 물어본다든지 또는 오즈비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3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가 2회부터 8회까지 시험이 진행이 됐고 이와 같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1과 2, 3유형이 전략적으로 어떤 평가 기준이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이와 같은 아웃풋을 생각해 두고 연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어떤 출제 기준, 가감점을 한번 알아보게 되고 우리만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우리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무리 해당되는 1, 2, 3 유형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모형 구축도 하고 원하는 정답안을 제출하더라도 우리 시험 주간 쪽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0점 처리되거나 감점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빅본기 실기 환경이 어떻다는 거, 물론 체험 환경을 통해서 반복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어떤 부분이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 상황에서 쓰게 되는 일반적 빅본기 환경과 시험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PDF 파일은 우리 데이터 자격 검색을 통해서 시험 주관하는 곳에 별도로 파일로 여러분이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유의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제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보시면 1과 2, 3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1 유형은요, 제가 배점은 일단 설명을 드렸고, 코딩 화면에서 문제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답안 제출 화면이 있어요. 이동을 해서 거기에 답안 제출 클릭해주면 끝입니다. 이 유형은요, 우리 CSV 파일로 예측값을 제출하는 거예요. 3유형은요, 1유형과 동일합니다. 별도의 문제풀이 화면이 있고 거기서 답안을 구해서 별도의 입력창에 제출로 하게 되면 해당되는 답안 제출은 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유형부터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잘못하면 감점을 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유형은요, 제출 형식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셋째까지 제출하라는 것이 대부분 형태예요.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만약에 답안이 0.12였어요. 그런 경우에 소수 셋째짜리까지 구한다거나 또는 해당되는 반올림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 처리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해당되는 복수 답안을 제출하더라도 0점 처리가 되죠. 물론 오답은 당연히 0점 처리입니다. 여러분, 과거 6회 때부터는 우리 감점만 당했었지 0점 처리되지는 않았어요. 새롭게 바뀐 규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에서는요, 해당되는 CSV 파일에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유형 다 공통적으로 꼼꼼하게 문제를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result.csv 파일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별도의 새로운 컬럼을 생산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index false라는 인자 옵션을 추가해야만 하고요. 또 하나 해당되는 예측값의 변수 이름도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시된 이름으로 여러분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자, 해당되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측값을 제출하게 돼요. 그 예측값과 해당되는 시험 주간 쪽에서는 타겟 변수의 실제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능의 평가 지표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포인트 하나, 만약에 평가용 데이터의 행해수와 여러분이 예측한 행해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꼭 제출할 때 쉐입 속성을 하든 아니면 다른 메서드 함수를 이용해서 평가용 데이터의 행해수와 예측값의 행해수 다시 한번 더블 체킹하시도록 하죠. 그런데 이 유형에서는요, 이렇게 해당되는 지시 파일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감점, 그 다음에 컬럼이 일치하지 않으면 감점, 다른 컬럼을 추가해도 감점, 3점씩 감점되고 이게 중복이 되면 누적 감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하는 포인트이죠. 자, 여기 이 유형의 채점형 CSV 생성 참고사항에 있는데 우리는 시험을 보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한 예측값 형태가 실제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거에 관련된 공지사항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의 신청이 생각보다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3유형은 1유형과 아주 비슷합니다. 형태가요. 자, 특정 반올림에서 몇째짜리까지 구하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고요. 만약에 그 형태가 하나라도 위반이 되면 0점 처리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본 강의할 때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은 반복 연습할 필요가 있고 어떤 거는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채점 기준표를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이 유의사항이고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강조 말씀드리고 우리 해당되는 파이썬과 R 본 강의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세부적 학습 전략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